보통 당창건 65주년, 70주년, 정주년이라고 할 때는 그 열병식도 있고 중앙보고대회도 있고 한데 올해는 특별히 그런 기념할 만한 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으면 뭐 한 언제쯤으로 전망하십니까? 핵실험 준비는 언제든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핵실험은 저는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맞출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앞서서 새 선거 전에 딱 해가지고 미국의 이목, 전 세계 이목을 한반도에 집중시킨 거죠. 오늘의 정치권 상황을 만평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빨리 들어가죠. 자, 일촉즉발 상황이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예, 오늘 10월 10일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지금 네. 노동당 창건일. 사실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국제적으로 네. 그리고 위에 나라를 다스리는 분들은 엄청나게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네. 쭉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지금 한쪽에서는 B1B, 김정은이가 정말 무서워하는 B1B 폭격기가 딱 왔는데 네. 또 다른 쪽에서는 김정은이는 핵무기 위해서 네. 그 밑에 북한 주민들이 주민들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죠. 요분은 뭡니까, 요분은? 그런데 그렇죠. 이게 뭐냐? 양말을 잡았습니다. 요건 뭐냐? 북한의 엘리트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어요. 우리 쪽으로 상당히 오고 지금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 엘리트들이 더 탈북하고 이상 있다. 북한의 지도 체제, 지도 이념에 동의 안 한대요. 네. 그래서 상당히 무슨 계기만 있으면 탈북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땐 김정은이가 이 그림은 뭐냐? 우리 국민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마시라. 이 그림 보면 우리도 참 내부에서 남남 갈등이 있지만 북쪽은 그보다 더 심한 북풍 한설 때문에 체제가 안 움직입니다. 김정은이가 전장 아마 못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하여튼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되지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좀 마음을 좀. 근데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아무 일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죠? 김정은의 특징이 뭡니까? 허를 찌르죠. 허를 찌르는 거, 뒤통수 치는 거에 재미를 느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모두 다 한미가 지금 비상 상황이고 대통령도 일정 보다가 없애고 네. 그 북한만 주시하고 있을 정도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으니까 네. 김정은 안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여기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한미가 풀수록 긴장을 푸는 그 순간이 바로 또 도발을 하는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10월 10일이라 노동당 창건 71주년 그 김정은, 김정일 생일 다음으로 큰 행사거든요. 네. 근데 그건 조용히 지나갔는데 안 할 말로 다음 주에 할 수도 있고 제일 유력한 거는 11월 8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니까 네. 그때 또 김정일 5주기거든요. 네. 그때 또 터뜨릴 수 있는데 지금 저것도 보시죠. 지금 저기 만평에도 나와 있는데 저 미사일 같잖아요. 네. 김정은이가 올라탔잖아요. 저 핵폭탄이죠. 예, 김정은이가 지금 체중이 130kg가 넘어가지고 네. 저렇게 올라타면 지금 날아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내리는 순간 김정은이가 내리는 순간 좀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그 보통 미치광이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사람이 제일 후회만 거죠. 뭐 차 의원님이 도발은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모두 다 없길 바라죠. 하지만은 미치광이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핵폭탄은 버튼만 누르면 언제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긴장해야죠 항상. 근데 김정은의 암살설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 기사 보니까 중국의 그렇죠. 요즘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데 암살설이 예. 있더라고. 저는 그것도 중국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꼭 그렇지는 않고 다만 제가 볼 땐 김정은의 엘리트들에 대한 어떤 그 장악력이 상당히 떨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기 방송이라서 구체적으로 보안 사항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지만 아는 게 있습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정원에 있지도 않은데 뭘 보안이면 그 얘기해 그러니까 주세요. 저는 궁금하잖아요. 오늘도 예측을 했어요. 이거 김정은이가 도발 못할 거다. 네.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도 예측컨대는 도발 못할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땐 미국 대선에서 새로운 당선자가 생긴 이후에 자기 존재 과시를 위해서 할 겁니다. 이들이 현재 이렇게 무력을 쓰고 이러는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자기네 내부에 대한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장악력이 없기 때문에 봐라 외부의 적을 얘기하고 우리가 외부의 적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때때로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너무 많이 과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B1B 트지 무슨 뭐 원점 타격한다고 그러지 선제 공격한다고 그러지. 김정은이 제가 볼 땐 빵가에 숨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또 과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당연히 저게 뭐 도발 안 할 거다. 그렇지만 한번 좀 지나서 근데, 아마 미국 대선 있고 근데 미쳐질 오늘 때쯤이면 또 희한한 게 도발할 수 진짜 있어요. 벙커에 있는지 네. 원래 그 태양궁전에 오늘 반드시 가야 되는 그렇죠. 날인데 그거 갔다는 뉴스도 없고 오늘 일치 안 나왔어요. 예, 그리고 이거 좀 굉장히 여기- 뭔가 좀 예. 이미 벌써 암살 당한 거 아닌가? 뭐 이거 좀 이상하네. 그건 아니고 우리 그건 한미 아니에요? 예. 작전 이름이 불굴의 의지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작자가 지금 안 들어있고. 나타났는데. 저 만평에 왜냐면 태양궁전 예. 가야 되거든.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왜냐면 제가 암살 볼 때 당했는지도 북한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네. 실제 우리 민주주의에서 훈련된 사람들하고 달리 어떤 뭐 체제를 뭐 뒤엎고 이런 건 없어요. 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는 항상 그러잖아요. 도망가고 이탈하고 소위 말하면 엎드려서 복지 안동하고 이런 게 이제 주로 많이 저항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10월 북풍 10일 한설. 당 창건일이 가장 큰 행사거든요. 어떤 거보다도.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고 태양궁전도 안 가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지금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특별히 저도 뭐 좀 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세요?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예, 저를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자꾸 네. 귀순 환영한다 이런 얘기들이 독일 통일 직전에 네. 서독 외상이 그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무슨 일 사태 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벌써 시작했다고 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동독서독 통일될 때도 대탈주 이후에 1년 안에 이게 통일이 됐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핵 무장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이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통일에.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연불과 제밥. 제가 이게 지금- 뭡니까? 네. 혁신경제 창업국가 네. 국민성장. 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오늘 그 유성엽 의원이 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애들은 금방 알아듣는데 이거 어른들이라서 네. 모를 거예요. 그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저 알죠. 있는데 네. 거기에 그 3편에 뭐냐면 그 먼 나라 왕이 자기 죽으면서 자기 딸과 결혼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 딸이 사실은 괴물이거든요. 이 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왕위를 노리고자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그 딸이 이쁘다고 네. 구애를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니까 지금 경제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모든 뭐 대선 주자 잠룡들이 경제에 대해서 마치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왜 대권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이분들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이게 보면 경제학자가 만들어낸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그냥 카피라이터 쓴 것 같아. 네, 거의 비슷하죠. 예. 과거 실제 20년 동안 나왔던 게. 그렇죠.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그리고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제가 보면 국민성장. 국민성장이고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한다. 말은 좋지요. 그거랑 격차에서랑 비슷한 거예요. 다 똑같은 네. 거예요. 똑같은 거. 제가 그리고 볼 때, 성장엔 또 창업이 필요해요. 그 네. 안철수 의원이 조금 한 발 더 나가긴 했어. 창업. 네. 그 구체적으로 과제 조금 중심으로 구체적이에요. 왔는데 딴 이것도 분들은 뭐 구체화된 게 혹시 아니에요. 뭘 혁신도 혁신하게 이게 했습니까? 추상적입니다. 네. 약간. 그래서 제가 그죠? 볼 때는 실제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카피라이터가 하듯이 마라. 이런 구호만 하지 마라. 저는 네. 저 만평을 보니까 경제를 대권을 차지하기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걸 보니까 아. 저 공준지 왕빈지가 슈렉에 나오면서 되게 못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경제를 내세우는 게 왕좌를 차지한 수단으로서 경제를 한다는 건 나는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급한 게 뭡니까? 안 봅니다. 지금 북한 핵 해결하는 게 훨씬 급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여야가 벌써 발을 맞춰야 되는데 한쪽은 사드 반대하고 어떻게든 사드 뭐 중단하라까지 네, 얘기 나오고 중단, 보류. 국민의당은 오히려 더 심하게 나오고 여기 우리 안전 문제부터 해야 되고 또 경제 문제도 하려면은 지금부터 할 걸 해야죠. 4대 개혁이나 노동 개혁 4법이나 이걸 해야 되는데 야당이 만약에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정권을 잡는다 하자. 뭐 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4대 개혁 다시 해야 돼요. 그때 그리고 되면은 다시 또 노동개혁, 그때 국민개혁 되면은 다시 해야 돼. 공공개혁. 그때 되면 그때 또 또 해야 야당이 또 발목 잡고 언제까지 우리나라는 발목 잡으면서 지금 2만 불이 벌써 9년째예요. 그리고 옛날에 11위까지
국가 경쟁력 올라갔던 게 지금 26위까지 밀려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지금 해줄 거부터 좀 하자. 네. 똥구름 잡는 얘기 좀 이럴 하지 때 아예 말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지금 경제 정책 확실히 그냥 4대 개혁 밀어붙이면 박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한마디 하는데 네. 이분들 다 보면 내노라 하는 경제학자들 다 싱크탱크로 네. 저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마디 묻게 그분들 중에서 지난번에 IMF랑 금융위기 예측한 분 있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또 더 한마디 하면은 네. 저거를 밑에 교수가 써준 거 읽지만 말고 사유를 해서 내 거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고 좋은 말만 다 해가지고 네. 웬만한 건 저런 거는 PT 기업체 가면 쓰레기통에다 회장이 집어 던집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가 자기가 완전히 소화해서 네. 고민해서 진짜 면벽수도해서 네. 국민을 위한 경제 성장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데 좋은 말만 저렇게 하니까 저 무슨 기업체 의미가- 부사장 하셨잖아요. 대기업의 부사장 하셨잖아요. 거기서 밑에 이사들이요. 혁신하셔야 됩니다. 국민 성장 이러면 야 쓰레기통 갖고 쓰레기통 와. 집어 던지고 야, 너 나가. 네가 할 얘기 딱 한마디 해봐. 너 나가. 핵심 뭐야?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물어봅니다. 구체적인 예. 과제라도 네 하나 돈 같으면 그거 하느냐? 예. 과제라도 하나 내놔야지 저런 식으로 이제 말만 화려하게 솜사탕 같은 거 주면은 제가 볼 때 이제 국민이 안 믿죠. 네, 그 말이 맞네. 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 야, 국민 세금 네 돈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뭐 많이 좋은 나라 될 것 같아. 다 준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 돈 같으면 국민 세금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이제 이거 뭐냐면 아수라 영화 있던데 아수라 네 영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그래요. 전부 정치 공학만 있어 내가 보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지금 제가 볼 땐 아마 더민주하고 야당 경쟁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청와대를 레임덕을 만들기 위한 선봉에 섰어. 이게 북한- 청와대입니까 지금? 그렇지. 여기 상징하고 박근혜 제가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을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네. 예. 봉황 그렇죠? 청와대. 거기 발목을 잡고 있네요. 눈치채야지 이거 몰라요. 아유. 그래서 아, 알아도 좀 또 물어보고 또 이래야지. 아 그래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 박지원 대표가 지금 세게 청와대를 공격하잖아요. 그죠? 측근 비리 문제. 야, 이거 그렇죠? 명예훼손 될 수 있겠는데 히프를 여기 아니 이렇게 얼마나 버리면. 통통하게 잘 그렸어요. 예, 예. 김진태 의원 또 김진태 이렇게. 의원도 그렇게 그랬어요. 근데 맨 마지막은 누구? 맨 마지막에 이거 그냥 김진태 의원을 부르는 어떤 모 정치인들인데 제가 이런 사람까지 또 구체적으로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서로 물고 물린다.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이다. 우리나라 정치판 아수라장이다. 예, 예. 김진태 의원은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조금 세련돼야 될 것 같아. 조금. 이 뭐냐면 이 논쟁에서 인신공격은 제일 하수거든요. 네, 눈 박지원 대표 연구하면은 공격할 건 많은데 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지 조금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원내대표를 보면은 기업체에서 인사철합도 갑자기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아.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임기가 10월 28일 끝나거든요. 네. 뭔가 존재감을 자꾸 보여주려고 많이 좀 터뜨리거든요. 네. 근데 내정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우병우 수석, 미르, K스포츠 얼마든지 내정에서 얘기하는데 안보에 관해서는 조금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북한 귀순 환영 대통령이 얘기하면 그 방안을 좀 같이 공감을 갖고 연구해야 되는데 그게 북한에 대한 선전포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금 뭐 남북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남북 관계, 햇볕 정책도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북한이 핵 개발한 건 미국과 대화를 하기 위한 거다. 그거 아니잖아요. 한국에 대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이 북한 핵을 절대 용인 안 할 거다. 김대중 대통령이 있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중국이 지금 오히려 도와주고 있잖아요. 예? 오히려 핵 개발을.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원내대표 오랜 경륜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경제를 좋아지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핵이라든가 남북 그래서 옛날 햇볕 정책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금 근데 제가 볼 때 바꿨었으면 유 좋겠다, 선배 이런 얘기가 생각- 예. 참 공자님 말씀 같은데 제가 보면 이래요. 정치인들 안 바뀌어요. 박지원 대표도 70 넘으셨잖아요. 그분이 쭉 여태까지 살아온 경력을 보면 제가 볼 때 김대중 대통령과 만난 이후로 현재 아까 여기 우리 그 이영작 박사는 김대중 대통령의 조카인데도 만드신 분이에요. 이 햇볕 정책 지금 바꿔야 된다 이렇게 실패했다.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상해. 제가 보면 아니 근데 김대중 대통령 만난 이후로 계속 이영작 박사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책을 만드셨던 분이라서 그런데도, 예. 학자적 입장에서 정확히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야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진실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이영적 박사가 계속 얘기하는 건 김대중 대통령은 안보가 1위였다. 왜 자꾸 착각하느냐. 햇볕 정책 그건 트라이였다. 시험이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박지원 실패를 인정한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박지원 대표는 제가 보면은 일관되게 학자가 아니래서. 뭐가 그렇게 네.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 그게 그렇게 그 아쉬운지 네. 계속 이 안보 문제는 왼쪽에 서 계신 것 네, 같아요. 이거 트럼프 얘기는 괜히 지저분해지는데 하지 말죠. 아니 이거. 재밌어요. 이거 보면은 예, 간단하게 트럼프가 네. 대통령 되면 이런 식으로 취임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걱정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 명예훼손 해봤어요. 고발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뭐 이 양반 더 지금 요즘 예. 신문에 보세요. 네. 더한 얘기하고 다녀요 네. 지금. 아니 그건 그렇고 예. 김재동 씨 요즘에 막 그거 방위 갔다 오셨죠, 참 차 의원님. 아닙니다. 저는 현역 꽉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저기 전방에서. 현역- 예, 저는 31개월 일주일하고 아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어떻게 저 김재동 씨 군대 가가지고 생각 많이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아줌마 그 저기 해가지고 예.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맞죠 정확히? 근데 아줌마라고 해서 13일 영장 건 거 진짜 갔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말을 자꾸 김재동 씨가 돌리잖아요. 예, 처음에는 영창 갔다 왔다가 며칠 전에는 또 군기교육대로 좀 바꿨다가 네. 요즘에는 영창 군기교육대 구분은 없이 기록이 안 남겨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자꾸 바꾸죠. 오히려 거의 되레 협박을 좀 하죠. 내가 방위 있으면서 그 사령관 있고 저녁 때 회식 때 사회 보고 이런 거 터트릴 것도 많은데 그러면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공격하는데 오히려 저는 몰라 김재동 씨가 우선은 잘못했지만 더 이상 자꾸 일을 키우는 거는 좀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보니 김재동 씨가 개그 소재가 다 떨어졌나 봐요. 아. 이분이 원래 이번에 개그맨 아니에요. 개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이분이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덤깁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보면은 해요. 이제 이게 이제 한계에 온 거죠. 본인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정치인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네. 실제 그 좁은 시장에서 그냥 그렇게 그 소위 말하면 이 이념적 개그로 연명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그래서 없을 것 제가 같아요. 저도 뭐 현역 출신이라서 조사를 해봤더니 나는 방위가 국방부 소속이 아닌 줄 알고 여기 또 영창을 간다. 나 방위 중에 영창 간 사람이 있었나. 내가 조사를 했어요. 친구들한테 방위 출신 친구들한테 했더니 국방부 소속이랍니다. 방위도. 그래서 영창을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오해한 부분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부를 뭐 군기교육대랑 영창은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재동 씨가 분명히 밝힐 이유는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뭐 너무 자잘한 이야기로 너무 이야기가 커지고 신문 기사로 이게 계속 나오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보기 안 좋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돼요. 네. 본인들이 해야 될 영역을 지금 개그맨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 해당 대상자가 된 대장 그분 지금 굉장한 명예훼손됐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이분이 사람은 가장 뻔히 당사자가 누군지 알고 나오는데, 있으니까 전부 예, 다. 네. 너무 속상하겠죠. 네. 우리가 다른 사람 다 건드려도 나라 지키는 군인, 군인은 건들면 안 또 되죠. 성직자, 건들면 또 안 되죠. 2세들 가르치는 선생님 건들면 여기에 안 되죠. 대해서는 네. 그래도 뭐 건들긴 건들더라도 네. 조금 신중하고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